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동네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10살은 젊어 보이고 누구는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우리 몸속 작은 장기 하나 때문입니다. 콩팥 위에 붙어있는 엄지손가락만 한 작은 기관, 부신이라는 곳이 바로 그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이 65살인데 한 분은 40대처럼 팔팔 하시고 다른 한 분은 80대처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비싼 건강식품을 드셔서일까요?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천천히 늙게 하려면 우리 몸속의 작은 사령탑인 부신을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재료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장 보러 가시는 그 동네 마트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빨리 늙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이 빨리 늙는 가장 큰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군대가 약해지면 병균들이 쉽게 쳐들어오고 우리 몸은 계속 싸우느라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라는 작은 장기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짧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비상벨이 계속 울리면 나중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정숙 씨라는 68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남편분을 여의시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늘 피곤하시고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얼굴색도 어둡고 주름도 갑자기 많아지셨죠.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검사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가 이분의 부신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분께
약을 처방하는 대신 음식으로 치료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브로콜리 반, 송이와 오렌지 1개, 그리고 호박씨 1줌을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밝아지고 기력도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신은 우리 콩팥, 그러니까 신장 위에 보자처럼 얹혀있는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고 몸속 영양소들이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화학 공장 같은 거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적당히 나오면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부신이 건강해야 코르티솔이 적당히만 나오고 그래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부신이 지치면 우리 몸 전체가 지치고 그러면 빨리 늙게 됩니다. 반대로 부신이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하고 천천히 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신이 제대로 일하려면 딱 3가지 영양소만 충분히 공급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 두 번째는 마그네슘,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이 3가지가 부신 건강의 삼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비타민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흔히 감기에 좋다고 알고 있는 영양소죠. 맞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또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녹이 쓰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가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듯이 우리 몸속 세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됩니다. 이 손상을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고 비타민 C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부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신이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려면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부신이 코르티솔을 제대로 만들 수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일 쓸 것까지 몸속에 쌓아둘 수 없어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처럼 매일매일 충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매일 드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잠도 잘 안 오죠. 마그네슘은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 줍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특히 부신이 과도하게 자극받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이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김철수 씨라는 65살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 불면증이 심해지셨어요. 매일 밤 2~3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낮에도 항상 피곤하고 예민하셨죠. 혈압도 올라가고 손발도 자주 저리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아주 낮았어요. 평생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마그네슘이 다 소진된 겁니다. 저는 이분께 매일 저녁 호박씨 한 줌과 캐슈너트 한 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믿으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잠을 푹 주무시기 시작하셨어요. 2달 후에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즐기시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아연이 꼭 필요해요. 또 아연은 우리 몸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도 필요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는 것도 아연 덕분이고 피부가 재생되는 것도 아연 덕분입니다. 아연도 비타민 C처럼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아연은 몸속에서 염증이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이 부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충분하면 부신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부신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으면 천천히 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소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장 보러 가시는 동네 마트에 다 있습니다. 비타민C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은 풋고추입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풋고추 있으시죠? 그 작은 풋고추 2개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을 드실 수 있습니다. 풋고추가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은 꽈리고추를 드셔도 됩니다. 꽈리고추에 멸치 넣고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도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훨씬 넘게 드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삶지 말라는 겁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오래 삶으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2~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만 익히시면 됩니다. 오렌지나 귤 같은 감귤류도 비타민C가 많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 비타민C가 70mg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에 오렌지 한두 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오렌지를 싸게 파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하나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브로콜리나 풋고추 반찬을 드시면 비타민C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식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거 아셨나요?
감자의 비타민 C는 특이하게도 열에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비타민 C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셔도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제 마그네슘과 아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영양소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와 캐슈너트입니다. 호박씨는 정말 놀라운 음식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매일 호박씨 한 줌, 그러니까 20알에서 30알 정도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아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그냥 드셔도 되고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고소하니 간식으로 드시기 딱 좋습니다. 캐슈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슈너트에도 마그네슘과 아연이 많이 들어 있어요. 호박씨보다 먹기 편하고 맛도 더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매일 캐슈너트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다만 캐슈너트는 칼로리가 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콩류도 아주 좋습니다.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같은 콩들의 아연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콩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미밥에 콩을 섞어서 지으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합니다. 현미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고 콩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줘서 완전한 단백질이 됩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말하면 현미밥에 콩 넣고 지으면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순자 씨라는 72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관절염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더 나빠지셨어요. 자꾸 감기에 걸리고 입안에 염증도 자주 생기고 손톱도 잘 깨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죠. 검사를 해보니 아연 수치가 아주 낮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아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이분께 매일 호박씨 한 줌과 검은 콩밥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와 오렌지도 꾸준히 드시라고 했죠. 이분은 제 말을 아주 잘 따라 주셨습니다. 넉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감기도 안 걸리고 입안 염증도 사라지고 손톱도 튼튼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셨습니다. 관절염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식들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2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치료법보다 매일 먹는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매일 먹는 음식으로 회복됩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좋아지고 나쁜 음식을 계속 드시면 몸이 나빠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십니다. 천천히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적게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속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좋아야 하고 혈관이 깨끗해야 하고 뼈가 튼튼해야 하고 근육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100셋이 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100살을 사는 것보다 8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죠. 저속 노화의 핵심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염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 어디가 다치거나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픈 것, 이게 다 염증 반응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염증은 좋습니다. 우리 몸을 치료하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혈관을 막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치매 같은 무서운 병들이 다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 같은 영양소들이 바로 이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에서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특히 부신이 건강하면 코르티솔이 적당히만 나와서 염증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신이 지쳐서 코르티솔이 엉망으로 나오면 염증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온갖 병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부신이 회복됩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받은 손상을 치료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부신도 이 시간에 쉬면서 회복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부신이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일만 하다 보니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숙면을 도와주거든요. 저녁에 호박씨나 캐슈너트를 드시면 마그네슘 덕분에 잠을 더 잘 주실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부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다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부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격렬한 운동보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부신을 계속 자극해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나오면 아무리 영양소를 많이 드셔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시거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웃는 것도 아주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렌지 1개를 드세요. 오렌지가 없으면
귤 두세 개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점심 식사 때는 현미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고 반찬으로 까리 고추 멸치 볶음이나 브로콜리 무침을 드세요. 저녁에는 감자 요리를 하시거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 캐슈너트 한 줌을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요리하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절대 오래 삶지 마세요.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2, 3분만 데치세요. 젓가락으로 찔러 봤을 때 약간 아삭한 느낌이 남아 있으면 딱 좋습니다. 너무 푹 삶으면 비타민C가 다 파괴되고 맛도 없어집니다. 데친 브로콜리는 참기름, 소금, 깨소금을 넣고 무쳐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마늘을 다져서 넣으면 더 좋아요. 풋고추나 까리고추는 멸치랑 같이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멸치에도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고 고추의 비타민C와 함께 영양이 아주 좋습니다. 고추가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은 파프리카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파프리카에도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를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감자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자튀김은 기름에 튀긴 거라 건강에 좋지 않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감자를 쪄서 그냥 드셔도 되고 으깨서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감자는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잘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호박씨는 볶은 것을 사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마트에 껍질 벗긴 호박씨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봉지 사서 매일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호박씨를 먹기 힘드신 분들은 호박씨 가루를 사서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캐슈너트는 그냥 드셔도 되고 잘게 부숴서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맛있습니다. 콩은 미리 불려서 밥을 지을 때 넣으시면 됩니다.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중에 좋아하시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콩을 불리기 귀찮으시면 마트에서 삶은 콩 통조림을 사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콩나물국이나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도 콩으로 만든 거니까 아연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부신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서 적당한 양을 마시셔야 합니다. 커피나 술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부신이 자극받아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부신뿐만 아니라 간에도 부담을 주니까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아주 적게 드셔야 합니다. 설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부신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케이크,
사탕, 과자, 탄산음료 같은 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게 먹고 싶으시면 과일을 드세요. 과일의 당분은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가공식품도 줄이셔야 합니다.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같은 것들은 나트륨이 많고 첨가물도 많아서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가 장에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해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 사실 장 건강에 최고의 음식들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합니다.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제 시간에 드세요.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이게 부신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바쁘시더라도 아침은 꼭 드시고 점심과 저녁도 제 시간에 드세요. 너무 늦게 저녁을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저녁은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집니다. 한 입을 30번 이상 씹어서 드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도 안 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시고 음식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늙으려면 부신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품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브로콜리, 풋고추, 오렌지, 감자에서 얻으세요. 마그네슘과 아연은 호박씨, 캐슈너트, 콩류에서 얻으세요. 매일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요리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브로콜리 데치고 고추 볶고 오렌지 까먹고 견과류 한 줌 먹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부신은 건강해지고 면역력은 올라가고 천천히 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잘 자시고 매일 걸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웃으면서 사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부신 건강에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브로콜리 하나 더 드시고 오렌지 하나 더 드시고 호박씨 한 줌 더 드세요. 한 달 후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석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보실 거예요.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젊어졌다고 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특별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오늘 브로콜리 못 드셨으면 내일 드시면 됩니다. 오늘 호박씨 깜빡했으면 내일 2배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